네, 12월 25일 성탄절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들입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휴일에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성탄 좀 크리스마스입니다. 보내십시오. 네. 네, 아유 어제 그 성탄 아마 그 야간 예배 미사 드린 네. 분들 저 이렇게 여의도에 오니까 순복음교회 앞이거든요. 저희가 그 불법 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고요. 성탄 전야 미사를 보기 위해서 미사 예배 아마 드리느라고 다들 좀 훈훈하고 따뜻한 그리고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네. 인사 전하면서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뒤에 화면 보니까 곁불 쬐고 싶어요. 아. 따뜻하게 뭔가 따뜻할 것 같아. 화면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저희 네. 제작진께서 만들어 주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예쁘게. 네. 센스 있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마침 또 구교영 기자님이 네. 크리스마스 복장을 센스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아이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는 알아서 놀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방송도 해야 돼 하는 관계로 예. 오늘 뭐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 네. 정도 같이 먹는 걸로 점심.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점심에 뭐 드세요, 애들하고? 제가 먹고 싶은 허거 먹습니다. 아이한테 죄송합니다. 허거 약간 성탄의 하이 허거? 그렇구나. 아니 근데 김은지 기자는 오늘 뭐 어디 안 가세요? 뭐 그래도 오늘 좀 간만에 네. 약간 여유를 좀 즐겨볼 생각입니다. 오늘 네. 시사회는 하루 쉬신다고. 녹화 방송 했던 것들 내보낼 생각이어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중식당 대신에 마트 양장피를 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생각이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에는 또 선물들 좀 하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혹시 엄마한테 무슨 선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께 간곡하게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 생각 제가 못했네요. 네. 김은지 기자도 뭐 혹시 진행자의 제안을 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예정대로라면 성탄절에 공수처가 한 예. 사람을 불렀습니다. 10시에 출석해라. 윤석열 피의자 안 나가겠다. 어제부터 버티고 있어요. 네. 목리 부리고 있습니다. 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식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식이나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전 직장이 바로 피의자들 불러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검찰입니다. 그리고 예. 그 중에서도 현직 평검사, 부장검사만 하고 나간 게 아니고 검사장 중에서도 최고봉인 검찰총장을 하신 분인데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한다?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배경에는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구속 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구속 수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김은지 기자는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처음부터 뭐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는 둥 지금 이 상황에서 출석할 수 없다는 둥 그런데 본인은 또 변호인단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러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기자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12월 3일 이후부터 뭐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고 12월 3일 자체가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참 어떤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오늘 좀 신박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와서 장윤선 기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육이나 꽃바구니 받으면서 지금 수령증은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 재판뿐만이 아니라 형사 수사뿐만이 아니라 헌재의 탄핵 이제 관련된 문건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탄 카드를 대통령이 맞아요. 500장 네. 정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열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는 방식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수육 사이에 수육만 보내지 말고 쪽지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메모지 넣어서 지금 당장 즉각 네. 수사받아라. 그렇게 뭐 하면 이렇게. 수령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골라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메모지 다 꺼내고 뭐 카드 같은 거. 이제 그게 응원 메시지인 줄 알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예. 많은 국민들이 보통 대통령은 뭐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받아가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법꾸라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희대의 사진 있잖아요.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네. 수사관 상대로 웃고 있는 모습. 누가 피의자야? 네. 막 이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바로 그 장면인데 그거는 그냥 성군이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출석은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러면서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냐. 예. 지금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양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네. 수사기관의 조사에 지금 자격으로 응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헌재 심판정에 나갈 것처럼 말하는데 더 네. 포인트는 헌재에서 온 서류조차도 송달되지 않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결국은 헌재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발송 송달 쉽게 얘기하면 송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결국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네. 정말로 이게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이 신윤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네.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흠 이제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진으로 알려져 있는 친윤계의 이제 중견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자진 출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조차도 윤 대통령의 지금 행태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하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는 아니,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 심판정에서 심판을 받고 네. 파면이 된 다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케이스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박근혜가 받았던 혐의는 뇌물이나 직권남용이어서 네. 현직 대통령의 소추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혹은 외환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불소추 특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가서 조달을 받아야 되고 예.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교영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눈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는 그 대표 주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예.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중잣대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뇌물 사건하고 내란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네. 다른 범죄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끔찍한 겁니다.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HID 그 무장한 예. 군인들이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미 다 원대 복귀를 했다고 네. 발표는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네.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가장 큰 거는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정부가 말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벌써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그 명태균 관련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확인해 보면 매우 불안하다. 또 어떤 분들은 장윤선 자꾸 불안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각심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그런 현실 인식이 전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사실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관련해 가지고도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이 내란이 지금 제압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 그래서 이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4명의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중식당 못 가. 그러니까요. 그냥 네. 마트에서 양장피 사다 사다 먹자 먹어.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오늘 발표된 소비 심리 지수 그 추이를 보면 7월 달에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이다. 100보다 아래면 부정적이다. 좀 낙관 비관 이렇게 네. 이제 비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9월만 하더라도 100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달에 88.4예요. 일단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마트에서 그냥 사 먹고 여행은 무슨 여행?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서 1,500원으로 가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상태라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돈은 못 써.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고 일단은 집에 있는 거를 좀 그럼요. 가용할 수 예. 있는 자산을 가지고 놓고 여차하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전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뭐 우리 라면이라도 사다 놔야 돼요. 이거 무슨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주부들이 지금 상황에서 연말 같으면 그래도 2박 3일을 어디 갔다 오자. 네. 뭐 그래도 애들 데리고 스키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상황이 벌써 근 한 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2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빠르게 구속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 차후의 특검법 문제 다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공조수사본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가 합동을 하고 있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죠. 그리고 앞에 검찰도 두 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기준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3번 출석을 요구해서 안 하면 하게 됩니다. 네. 이미 그 요건을 충족하고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체포하고 체포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영장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요. 네. 거기에 만약에 불출석하죠. 바로 이제 구인장 구속이 되는 겁니다. 집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방해를 한다. 그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하냐라고 예.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구속 수사가 아니라요,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네. 실체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중추의 키를 쥐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모습에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뭐 드론 사령부에서 평양 문기 관련된 거 없앴다, 뭐 화재가 있었던 것이 맞아요. 무엇이냐 이런 오늘 아침 의혹이 나오고 얘기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증거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예. 대해서 왜 이렇게 엄중함을 국민 전반이 느끼는 것과 가장 이 정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냐. 결국은 이해관계가 대통령 쪽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사실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만 하더라도 워딩 자체가 청원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을 기대한다. 그러면 체포 언제 할 거냐? 그 바로 저희가 그 네. 시간 전에 30분 전에 박균택 의원 왔다 가셨거든요. 오늘 가서 오동훈 처장에게 확실하게 구속 언제 네. 할 건지 물어보겠다. 체포 언제 할 건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지수다, 미정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미지수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간청.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를 상대로. 수사는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본인의 범죄를 전혀 깨우치지도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거짓말하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서는 네. 강한 기세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과 수사기관이 강한 기세로 수사했던 수많은 맞아요. 장면들을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머뭇대고 있는 건지에 네. 대해서는 상황 판단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격언 있잖아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체포하고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아까도 이제 김문지 기자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경호처에 네. 물어봤더니 비서실로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발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아직도 보좌하면서 네.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이 경호처한테 하지 마 그러면 경호처는 안 하는 조직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핑퐁하면서 내 책임은 아니야. 쟤네가 시켜가지고 내가 못 하고 있는 거지. 안 할 뜻은 없어라고 면피용 기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건데 또 우리 언론들은 또 말하니까 또 그걸 써줘요. 그러니까 써주면서 이게 일종의 물타기 효과를 계속 내는 거여서 네. 저는 우리 언론들이 좀 거르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무슨 되나가나 막 다 쏟아내는 네, 말들을 폭포수처럼 다 써줘서 네. 논점 이탈을 하면 큰일 난다. 아, 이 예. 정부는 지금 이 시국은 내란 정국이다. 저는 맞아요. 이거를 네. 우리 언론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 언론의 어떤 태도에 대한 지적이 사실 결은 같은데 조금 다른 내용을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 하나 좀 네.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연예인에 대해서 CIA가 뭐 문제를
문제를 삼는다라는 이야기 가짜다. 뭐 이런 식의 네. 보도를 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유 국민 뭐. 70% 거의 80% 가까이가 찬성했던 탄핵에 대해서 연예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낸 건데 그럼요. 이게 마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네. 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네. 물론 조회수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정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수 이승환 씨, 또 아이유 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표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굉장히 큰 이슈처럼 대단한 대놓고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계속 기사를 그런 방향으로 내보내고 사흘 전 기사도 계속 메인에 걸려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니, 저는 이런 건 진짜 소탐 대실이다 어제도 싶습니다. 서태지 씨가 올린 글이 보면은 네. 지금 이 시대 상황, 시대 유감이다 한 건데 네. 서태지 얘기는 시대 유감이라는 상황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그 젊은 친구들 도와주자였는데 네. 상당수의 언론에 그 네. 톱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서태지가 내란 상황 시대 유감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도 전 되게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예. 상식이 있는 보통 시민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게 마치 어떤 진보 보수의 역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예. 정말 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보도다. 맞습니다. 좀 다시 강조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고리에 사슬로 연대가 돼가지고 그 내란 속의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다가 뭐 K2K가 온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이 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 내부 사정 관련한 보도를 보니까 아 지역에 가면 힘내라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우리가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날씨 민주당 너무 두꺼워요. 네. 민주당에서 자꾸 뭐 입법 법안 뭐 예산 가지고 딴지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엄했다. 이런 여론이 돈다라고 언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계엄해도 괜찮아.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화해서 시간을 벌면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꼼수가 너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조간 보도를 보니까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이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는 하던데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지 벌써부터 의심이 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레코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은 대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지냈고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초대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뭐 친윤도 아니고 찐윤에 속하는 것이고 찐윤이죠, 찐윤. 권성동 원내대표 또 어떤 분입니까?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하고 초대 원내대표 한 겁니다. 집권기에. 네. 그런 상황에서 쌍두마차가 결국은 윤석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쌍두마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사 특검을 통한 수사를 막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란을 통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밝으실 것 같은데 김은지 기자님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밝아야 될 네. 텐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 답답한 게 국민의힘이 8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명실상부 도로 친윤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인식은 민정당 수준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독재도 괜찮아 네. 계엄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피를 봤어 안 봤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한번 경고성으로 해본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들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 실행을 정말 했더라면 네. 그러면 진짜 저는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계속 살펴보게 돼요. 이 사람이 꿈꾸었던 게 폴포트였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 못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그 탄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탄핵 이유가 더 과관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내란과 동조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사실 이게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버티면 이긴다 그 생각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버티면 언젠가는 다시 국민들이 잊는다.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년 지나면 국민들
까먹고 다시 네. 뽑아주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예. 2016년 탈의 때처럼 예. 분열하지 말고 우리 뭉쳐있자. 예. 이 마인드일 텐데요. 아니 저는 그때랑 다릅니다. 몽둥이가 약이다. 저는 예. 너무 끔찍했어요. 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굉장히 윤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면서 센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무언가 다른 게 있나라는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결국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상현 맞아요. 의원의 네. 이름이 다시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건진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게이트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특히나 세게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결국 본인의 보호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요. 이제 그와 별건으로 이제 권영세 이제 위원장을 돌고 돌아 골랐던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들을 본다라고 하는 게 네. 국민의힘 내부적 역학으로서는 합리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컬러가 덜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한계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있을 경우에는 권영세 의원이 그렇게 목소리 세지도 않고 같이 있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뭔가 크게 태클 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맞춰서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고 그리고는 뭐 합리적이다라고 네. 하는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보는데요. 네. 그게 지금 현 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해제 당일날 어디 있었는지가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불투명하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예, 예. 이런 식의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뭐 되게 다른 걸 한다? 사과를 한다?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믿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사과의 핵심의 진정성은 결국 행동인데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제명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고 네.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친윤계가 이렇게 당권을 주게 되면서 내포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최악의 경우 분당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계 개편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기와 의견을 동조하지 못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인데 지금 원내대표, 원내도 그렇고 원외에서 뭔가 당을 거느려야 될 비상대책위원장도 네. 신윤 1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따져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 데 역할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결국 탄핵 국면에 간다는 것은 나중에 조기 대선에 이른다는 것이고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여권의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권영세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차후의 대선 국면에서 네.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사실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만한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용산이 미는 대선 후보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돌았죠. 정보가 어제 예. 돌았어요. 뭐 민주당 의총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다들 막 의원들이 그랬다는데 그 전에는 윤상현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이 밀고 있는 후보가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네. 처음에는 한동훈이었다가 그게 이제 윤상현으로 바뀌었다가 명태균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또 그렇죠. 한덕수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행태는 해석 불가다 네. 이제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혹시 한겨레 조간 보셨습니까? 봤죠. 예. 네, 한덕수 일본의 그 눈빛이 굉장히 과거에 봤던 범상치 그 않아요. 뭔가 온순하고 관료적인 예, 모습이 아니고 예. 표독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예. 물론 사진을 그렇게 찍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보도 사진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눈빛이 예. 남다르게 보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선에 도전에도 무방한 예. 눈빛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들에게 굉장히 허탈한 표정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계엄당, 영남당, 친윤당 이런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불가한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그러니까 말은 아예 수도권에선 선거 안 할 결심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말은요 비가 오면 우산 쓰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얘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계엄을 벌인 했는데.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까지 수사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대통령을 데리고 무슨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잠깐 버티고 헤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시민들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린 절대 잊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이 내란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네.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같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드려야 아니, 된다는 근데 생각이 이런 듭니다.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영남 토호 정당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야 권성동 원내대표 강원 강릉이잖아. 야 권용세 의원 용산이야. 비대위원장 서울 용산이야. 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러고도 영남 남을 토호 정당이라는 사람들이다. 거는 네. 그 사상적 뿌리나 네. 행위 양태가 네. 영남 기득권화 돼 있다는 걸 지칭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내포한 의미를 따지지 않고 표피만 보고 네. 수도권 사람이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국민이 네. 속겠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아니, 보수가 네. 진짜 그렇게 강조하는 게 국가 안보와 나라 안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악용해서 지금 예.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나왔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령도 작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 해야 돼요. 예, 진짜.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들어 예.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수사 단계이긴 한데 이제 네. 의심이 되는 상황들은 그러니까 그런 체포 그리고 이제 수거 명단에 들어간 16명을 백령도로 끌고 가는 그 배 안에서 사살하고 북한이 마치 그런 식으로 자극한 것처럼 보도하겠다, 네. 알리겠다라고 하는 예. 계획을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하나였으면 웬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NLL에서도 지금 도발하려고 했다라고 한 내용뿐만 아니라 평양 맞아요. 무인기는 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김용현 장관의 지시였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이슈는 아주 거의 뭐 지금 아주 많은 팩트들이 정황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사실에 가깝지 않냐 이런 의혹이 아니 있습니다. 아까 그 김은희 기자 말을 이어서 받으면은 평양에 간 무인기가 우리 국내에서 보낸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네. 어제 SBS 단독 보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무인기가 간 거냐? 네. 근데 이제 뭐 증언이나 이런 거 종합하는 것 같은데 이달 초에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 내란 평양 직후. 무인기에서 떨어진 전당통과 같은 예. 전단통이 예, 발견됐다. 그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거를 불에 태웠다? 예. 이게 사실이다? 이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딱 떨어지는 네. 증거인멸. 증거 인멸에다가 왜 한- 당시 네. 군내에서 뭐라고 저기를 네. 했냐면 자연 발화라고 자연 발화, 했어요. 자연 발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군의 해명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계엄 직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8일 정도에 벌어진 일로 제가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 3일에 벌어지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수많은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하고 이거 있을 하나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빠르고 적확한 수사. 이미 늦었죠. 예. 네, 이런 그런데 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라.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네. 있다. 그리고 좀 이게 이제 도처에 있는 거죠. 검찰이면 검찰, 그리고 또 공수처면 공수처,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그리고 외부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아스팔트 보수 이런 세력들이 이제 도처에 또아리를 이제 틀고 앉아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뿌리채 뽑아내는 게 어쩌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이게 가능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 대상, 언론인도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저는 이게 군대 용어라고 군사 용어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김병주 의원 나오셨는데 군사 용어에 그런 거 없다. 수거 대상은 쓰레기죠. 이렇게 분리수거 쓰레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당시 김용현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인사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쪽으로만 인사하고 나가서 의장이 불러가지고 당신 인사 똑바로 해라라고 네. 해서 억지로 인사하고 나갔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정치인이나 민주당 관련된 정치인이나 아니면 또 야당 정치인이나 수거 대상. 네.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거 대상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무례함을 표시한 거 아니냐. 그 그러니까 저 얘기를 수거 합니다. 대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수거하는 대상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그냥 가져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의혹이 사살조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는 단어여서 굉장히 좀 섬뜩하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수거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제 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자기도 수거 수거 대상이었다 대상이었다. 주장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성윤 의원이 뭐 초선
국회의원이고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원내에 끼치는 영향력을 따지면 최고위원도 안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분이 왜 수거 대상일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본인은 쌍욕을 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거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결국 윤석열 개인의 호호에 따라서 수거와 체포의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포고령에도 예. 느닷없이 의사들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처단. 그러니까 그것도 처단. 전공이라고 특정해요. 전문의도 아니고 수련의도 아니고 전공이라고 특정해서 24시간 안에 아니 48시간 안에 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을 벌릴 생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네. 48시간 이후에 처단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아, 핵심적이다. 예리하다, 예리해. 헌재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네. 빨리 헌법재판소 전화하세요. 이진 네. 공보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믿기 어려운 거짓말들을 현란하게 이제 펼치고 있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포고령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사살. 예. 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직접 전화도 받았다는 거고 두 통의 전화를 받았고 하나는 누굽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군 관계자 아니겠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김어준 씨도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사적 감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생각도 나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7시간 대화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연장선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 컨트롤 타워는 누구였나? 김건희 씨 아니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과거였으면 설마 하고 넘어갔던 일들일 텐데 그러니까 혹시라고 드는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 사살이란 단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이제 국수본장이 확인을 해준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사살인지는 조금 네, 확인을 확인이 안 해봐야 되죠. 될 게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그 위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도 어제 네.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건데요. 네. 그분은 여당 추천이거든요. 맞아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추천이에요. 그런 분조차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포고령에 예.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상의 이 범위의 생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란에 대해서 아무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 내란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인이 지금 한 목소리로 그럼요. 윤석열 씨를 향해서 그러니까요. 네.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만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 내란 동조범들이나 지금 문제없다 괜찮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지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동맹국인 미국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부정선거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이제 쏟아진 보도 중에 하나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관저에서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 했냐? 신원식 당시의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국군 방척사령관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거 부정선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증언들이 예. 나오고 있는 거고 마치 이제 개엄을 해야 되는 부정선거예요. 이유 설명을 했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뭔가 보수도 아니죠.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날조된 그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하고 비상시국에 비상계엄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느 참모 하나 말리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가끔 여권 관계자가 해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하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 실체가 지금 하나둘씩 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속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그 얘기 살짝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아기보살 이 연평도 등 서해 5도 일대에서 북한의 포격을 유도하고 이후 반격해서 국지전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북한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평도 등에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정치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뒤 은폐하려던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수본 특수단에서. 왜 그러면 굳이 사살해서 연평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버리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의심인 네.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제 김병주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교적 사안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홍장원 1차장이 내가 지금 이거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이게 무슨 건지 혹시 알고 계시냐라고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한숨 쉬시면서 제가 들은 거를 지금 다 얘기해도 정말 나라가 뒤집히고 이미 뒤집어졌는데 네, 더 더 뒤집힐 놀랄 만한 만한 일이 일이 있다는 있다. 거죠. 그리고 야.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일 수 주한미군일 수도 있고 예.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중국? 드냐면 예. 중국과 미국 이렇게 관계가 네, 돼.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1952년도에 있었던 금성산 사건처럼 네. 그냥 뭐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이승만식 해법이 네.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를 뒤흔들 만한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이거 미친 엑스로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받아 적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맥락이 다 있는 네.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을 아니, 해보기 근데 저는 시작해요. 진짜로 이게 나쁜 게 네. 사실 보수가 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보고 네. 사실 북한의 굉장히 침략 같은 것들에 네.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건이 2002년도 6월에 있었던 연평해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북한 함대가 포사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참수리 3호 7호정이죠. 네.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혹한 결과였고 그걸 기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상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평도에 가서 이런 일을 기획하려고 했다? 북풍을 기획하려고 했다? 어찌 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예. 보수의 정신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 연세가 드신 70대 이상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6.25를 겪은 분들은. 그런데 이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 보수가 특히 광화문에 그러니까요. 나와 네. 있는 그 어르신들이 이 용납할 수 있는 건가? 오히려 네. 그분들이 더 엄정하게 선을 긋고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국가의 반역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되죠. 거거든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진짜 보수의 가치가 그렇게 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 두 가지 얘기. 내란 수계고 윤석열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그 잔당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월 12일 날 피의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때 이례적으로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랬죠. 예, 예.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네. 뭐 그래서 뭐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정박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마오닝 그 중국 대변인이 정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또 맞아요. 입장을 낸 브리핑을 바가 있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교, 그러니까 진짜 저는 처음 봤어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굳이 특정 국가와 관계된 거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지적하고 이것은 네. 이거 싸우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외교적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치밀하거나 뭐 하지도 못한 게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우방 국가로 중국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는 건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국정원 보려고 드론 띄웠다 의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보잖아요.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러시아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좋아요. 그럼 좀 동맹의 동맹. 예. 이런 비난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좀 해달라. 말이 좀 되게 과학 한 해줘라. 10%좀 얹어 달라 줘 보니까. 예. 아니 네. 나 과학까지도 바라지 않아. 과학은 무슨 과학? 그냥 뉴스만 좀 봐줘라. 이거 산수입니다. 예, 산수. 예, 일반인은 산수. 이 예.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과학까지는 뭐 예.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애매히 뉴스만 아닙니다. 좀 보고 하자. 예? 제발 좀 그러니까요. 뉴스만 예. 좀 보고 뉴스만 봐도 국제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이런 소리는 못 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뭔가
획책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안위와 우리 전반의 평화,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화난 것 그리고 본인의 복수심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 네. 같은 것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희가 설마 했던 그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무엇을 해도 자격이 없는 상황인 것인데 네. 이것들을 빨리 이제 탄핵안을 이제 헌법재판소로 통과시키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정당한 어떤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난 지 12월 3일에서부터 우리가 25일까지 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22일이 지났는데도 예. 뭔가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 해소되는 게 없다라고 네.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책임감 예, 느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죠. 이거 하나 읽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 조창호님이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면서 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네. 네, 못 봤습니다. 네. 네, 아유 꼼꼼하셔. 예, 네, 읽어드려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일단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1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협력하는 경호처의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이 문을 열려면 한덕수 그렇죠. 권한대행에 네. 대한 문제인데 어제 민주당이 오늘은 안 하는데 26일 날 어쨌든 만약 26일까지 맞아요.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날 당일 가능한 겁니까? 우선 올리고 예. 그다음 올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보고하고, 걸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 27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6, 우선은 27일 양일 날 한다고 그러던데. 27일에 완전하게 이게 확실- 국회의장이 아. 이게 아직 확언을 한 건 하기로. 아니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네. 아니면 이제 의장이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아직 27일은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은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한덕수 총리한테 좀 시간을 혹은 기회를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예. 합니다. 물론 27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바로 네. 잡을 수는 있을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잡혀 있진 않아요. 아니 사람들이 예. 궁금한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통하고 한 패로 팀 플레이를 하고 있냐는 건데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6인 체제 탄핵 심리의 그런 적법성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심리가 진행이 되려면 7인이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근데 그 얘기에 더해서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6인 체제로 심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서 뭔가 의안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불가한 것으로.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거는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적 모순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네. 지금 국민의힘도 따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까 우리 행동도 그런 거야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로남불에 내로남불을 더하겠다 뭐 이런 식의 네. 물타기밖에 하고 있지 피곤합니다. 않는 상황입니다. 피곤해,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 뭐 저는 공정과 상식은 진짜 다 어디로 간 건가? 뭐 이제는 입도 아픈데 중요한 것은 제발 국민적 그 최소한 상식에 맞는 좀 뭐 입장이나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다 완벽하게 그냥 멸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라는 아니, 생각이 좀 자꾸 솔직히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여러 답답합니다. 가지 뭐 4가지 안건이 크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할 거라는 기대가 많았고 그냥 상식을 가진 평론가들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해서 따지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조차도 네.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대행이 이거는 여당이 문제 삼으니까 안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아니 여야 네, 합의를 그러니까, 하라고 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주장을 어제부터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탄핵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이 그런 것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이제 탄핵의 문을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또 이제 그 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뭐냐면 예. 그러면 한덕수는 200명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니다 150일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다시금 이것을 다퉈보는 권한쟁의 심판을 가처분 해보겠다, 신청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의 끌어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끌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 멈추는 거예요? 가처분 결과가 올 때까지?
그게 아마 저도 이제 정확하게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권영장이 심판을 제기해 놓으면 아마 직무는 수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리고 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헌재가 지금 심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지금 윤석열 탄핵이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제껴놓고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한덕수 안건이 오더라도 그걸 먼저 심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헌재 그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6개월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행하다 보면 한덕수는 끊임없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여당을 비호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을 예.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답답해집니다. 예. 정말 답답해지는 네. 건데요. 그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그 차라리 초반에 그냥 확 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탄핵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략적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오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총리로서 역할에 대한 이제 탄핵이냐, 혹은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에 대한 탄핵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51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서는 151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내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이 있었었고 맞아요. 국무회 소집을 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탄핵의 여건들이 그때 됐었는데, 그러니까 뭔가의 그 어떤 원칙을 세우고 전략적 판단을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아니 저도 그랬고 한덕수 총리 자체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요직을 하고 네. 김대중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을 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MB 정부 때도 관직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간덕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틈새를 잘 보면서 여야 사이에서 4개 중에 2개는 뭐 야당 편 들어주고 네. 나머지 2개는 여당 편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자기 문제였던 거예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일에 국무회의 소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불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캥기는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내란죄 네. 특검법을 왜 거부합니까?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거부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사리분별이 안 되고 철저하게 내가 사는 데만 방점이 찍혀가지고 네. 자기 변호적 행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상설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네.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안 해요. 지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 우리 구교영 기자 얘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야 지금 이 판 사판이야.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아니고서야 여기에는 국익도 없고 국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 살 길만. 그러니까 네. 그 과거에 이승만이 자기 살자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던 그때의 어떤 지도자의 인식과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그 생각이다.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나부터 살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21세기 2024년도에 계엄도 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국리뿐인 거다. 그런데 여기에 피가 마르는 것은 국민들이다. 길바닥에 나가서 남태령 고개에서 2박 3일 동안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밤샘 농성하는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경찰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을 대통령한테 적용하기만 한다면 지금 네.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들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부인도 무속 네. 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나 진짜. 관련해서 폭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내가 원래 한덕수랑 오랜 친구이고 잘 아는데 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굉장히 무속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박지원 의원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022년 총리 취임할 때 이제 아, 검증 네. 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과거에 조혼영 살롬이라고 살롱인가 뭐 칼럼인가 그래서 네, 네. 조선일보에 주로 무속과 관련돼 있는 글을 쓰시는 분이 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이 뭐 자기보다 더 영빨이 뛰어난 게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었다. 부인이다. 내가 만나봤더니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매일경제에 기고하기도 네. 하고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소문은 막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무속과 관련된 일종의 그 라인들은 지금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윤석열 정부 나라가- 요직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뭐 예약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건데 과연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내란 상황을 보면서 점집 게이트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야, 제목이 딱 떨어진다. 점집 게이트. 왜냐면은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자기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용현이 나랑 갈라질 사람인지 아닌지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근데 그 배신할 상인지 아닌지는 명태균도 맨날 얘기했었어요. 오세훈은 배신할 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오세훈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명태균도 했었는데 자기 미래도 못 보는 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포춘 텔러가 아기보살 그 노상원도 군산까지 가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집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기자들 문전성 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이제 얼굴을 오픈하고 이제 네.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고도의 또 영업 전략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그렇죠. 네. 자기 용암과 함께 뭔가 좀 그렇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녹취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보를 예, 하고 예, 계시는 예, 모습이긴 예, 한데 예. 아까 제가 조영헌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좀 잘못 말한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라고 한 잡지에다가 아, 기고한 네. 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무속이 끝판왕 아니에요? 조상원만 하더라도 그렇고 김건희 노상원, 씨도 네, 그렇고 노상원, 네. 남이 자꾸 조상원이라고 그래요? 조상호 변호사 때문에 그런가? 노상원. 네, 예. 노상원, 예. 노상원 그리고 또 지금 한덕수 부인까지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론계에 돌아다니는 그 점집 게이트 더 좀 취재된거나 확인된 게 있으세요? 네, 그건 아직은 확인을 못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이런 시놉시스를 써와가지고 투자 받으려고 했으면 개연성 없다고 당장 욕 먹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가 네. 정말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현역 때부터 무속을 맹신했었고 운전병도 사주팔자 보고 뽑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노상원과 누가 노상원을 픽했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오비들을 접촉하고 있다, 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성형외과 뭐 어제 네. 프로포폴 뭐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장경태 의원이 네, 폭로한 그렇습니다. 아직은 의혹이긴 한데요. 네. 예. 그런데 그 관용차가 들어간 건 맞다면서요. 그 장경태 의원의 폭로인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왜냐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맞아요. 예, 때문에요. 위헌비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어제 그 윤건영 의원이 그 폭로한 예. 바 형태의 삼청동 안가를 안바. 고치려고 개조하려고 했다. 네, 네. 그것도 예. 부인하고 있어요. 예. 용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이제 주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다 가짜 뉴스다. 뭐 다는 예. 아닌데 예. 상당 부분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 그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도 굉장히 가짜 뉴스 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네. 맞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은 반론이나 반증을 하려면 최소한 물증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를 네. 들면은 뭐 바 형태로 안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 온전해 있는 건지 보여줘야지. 간략하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가인데 맞습니다. 거기서 안가에서 뭐 대단한 얘기 하겠어요? 네. 술 먹고 솔직히 노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국정운영 얘기를 좀 하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실제로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네. 물증을 제시하고 이제 증거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달라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맞습니다. 말 중에서 따라갔을 때 맞는 게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 정권은 신뢰를 완벽하게 잃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갤럽에서 한 거 마지막 조사가 11%인 예. 거고 부정평가는 뭐 말도 없이 높은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가장 큰 거짓말이 계엄이잖아요. 계엄이죠. 계엄 가짜 계엄 뉴스라고 절대 김용현 장관이 뭐 나부터 나부터 안 안 한다고 하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했던 사람들, 경고했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등 민주주의 적이라는 식으로 갖다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획책했었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맞아요. 네. 물론 그것이 얼마나 뭔가 굉장히 탄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본인들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네. 게 하나둘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실행되었다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팔아먹어. 나라 팔아먹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상계엄을 합니까? 지금 양장피를 못 먹어요. 마트에서 사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연말인데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근사한 식당 가서 한 끼는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얼마나 엄마들이 집에서 안타깝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도 집에서 밥 해야 돼. 힘들어. 설거지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최소한 우리가 누릴 것들은 선진국이에요. 예? 선진국입니다. 심리적 주의 8 국가인데 맞아요, 네. 여기서 이 계엄이 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럼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살궁리만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처참한 거예요. 소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권력에 있었다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다는 지시 수취 거부? 야, 이건 진짜 졸렬하고 정말 그 어제 박균택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다 이렇게 찌질한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 국민한테 이렇게 비판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근데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에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7억을 줘도 안 같습니다. 한다면서요. 보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전관 변호사한테 7억을 주겠다고 제언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헌재 대응과 뭐 수사기관 대응이 나뉘는데 수사기관 대응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분이 할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주니어들이 있어야지 서면 작성도 하고 조사 준비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차 네. 뭐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출신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개인 로펌이라든가 대형 법무부에 소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나와서 이걸 던질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온 국민이 목도한 불법 내란인데 네. 자기가 창피한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단에서 일할 사람 자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재판관 하나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강일원 전 재판관 이름이 나오다가 네. 그분도 이제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안 맞는다는 게 이제 공론화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는 안 받아도 헌재 심판정에 나가겠다면서요. 그런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일정에 대해서도 회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곤궁한 상황이 결국은 자승자박 스스로가 초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다 또 서울법대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친일파 을사오적 기억하듯이 이 사람들 다 기억으로 박제될 거예요. 국민들이 까먹을 거라고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일본에 하는 태도 봅시다. 예? 그렇죠. 예.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역사가 정말 백적간두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장갑차 맞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의병을 조직해서 나간 게 누굽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까먹어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알기를 진짜 뭘로 아는 건지.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제 2016년 탄핵 이후에 내러티브를 정말 전 잘못 쓰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에 탄핵을 당하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2022년에 대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그 씨앗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른정당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수 틀렸으니까 새로운 보수하자라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씨앗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리고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권을 다시 잡을 수 맞아요. 있었던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그 당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제까지의 과거들에 대해서 절렬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분열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가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때와도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부패 사범과 외환 내란 사범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그렇죠. 정신에 네. 대통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소출을 받지 않지만 외환과 내란은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휴일인데도 거의 2만 분이 진짜, 다 예. 돼가게 18,871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 계시는데요. 2만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라갔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후 4시에 네. 김경의 정치비상으로 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오신 길에 그 좋아요, 구독, 예, 네.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황금폰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15만 건의 문건이 이제 출토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 예고를 해드리는데, 네. 여기서도 윤석열의 거짓말이 또 등장합니다. 예. 저는
그 좀 영상이 준비되면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네.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대요. 아니 그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은 사실상 네. 녹취가 원문 형태든 아니면은 텍스트화된 것이든 활자화된 네. 것이든 네. 간에 공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윤상현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 게 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명확히 나와.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억력이라고 한다면은 네.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렇죠. 이게 이걸 2022년 까먹어? 5월 9일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2년밖에 안 된 일이고 예. 이것은 취임식 전날이기 때문에 강렬할 수밖에 없는 기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네. 굉장히 뻔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당시 공관위원장이 네.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분 23초간 본인이 네. 발신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인 네. 것이고 자기가 걸었어요. 명태균이 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또 50분 후에 통화를 또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다. 잘 될 거다.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죠 공천. 이 정도 사실 그 증거 관계가 드러났으면은 네. 윤상현 의원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윤상현한테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주지시킬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퍼뜨린다.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 정도로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그러니까 이런 뻔뻔함을 국민들이 까먹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오판인지를 곧 보게 될 거예요. 예,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방선 네. 재보궐선거 열리거든요. 네. 4월에 그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될 것 같다. 아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네.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리고 저 누구야 그 저 누구 그 저 윤상현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형님 내 켰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 해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그리고 뭐 자기가 막 떠들어 상태에서 나 그건 모르겠고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네? 그 뭡니까 그 신문에 그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네,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갖고 내가 그랬어 하여튼 알았다 하여튼 그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거든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했어 알았어요 내가 그것도 막 급해가 막 외교통상부에 내가 몇 대 1억을 막 얘기해 내한테 1억만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걸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인형이 다 하고 싶어 죽을 싶고 통일부 장관이나 네 윤상현 의원 외교부 장관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네. 아 진짜요? 그런 얘기 많았지 않았어요? 정치권에? 실제로 외통위원장을 했었었고 네. 뭐 그쪽에 전문성이 없는 거기 없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제 그-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이 그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들. 형수가 누군지 밝혀라. 이게 민주당의 네. 주장입니다. 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초창기의 입장들을 다 비교해 본다면 여기도 결국 뭔가 그리고 문제가 있었구나. 공관위에서 네. 뭔가 여성을 우선 추천하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뭐 JTBC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공관위 회의록을 입수한 검찰이 검토해 보니까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그래요. 야,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도 폐지했는데 무슨 여성을 추천하냐 지역구에다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윤상현 의원도 법대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실 두 명의 국회이 윤핵관 둘이 반대한다라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남상권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네. 한 사람이 윤한홍, 권성동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언론 보도로 반대했다. 명확하게. 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윤상현 의원만 하더라도
근데 저 어제 그 TV 뉴스 보니까 기자들한테 말하는데 자신이 많이 없던데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쫄리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을 저희가 좀 그 취재한 내용을 옮겨드리면 윤상현 의원, 홍준표 시장 그렇게 당당하면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생각보다 많다.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조사 받아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인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이제 15만 건 시작이- 정도 확보했다는데 지금 검찰도 이분 포렌식을 네. 절반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막대한 양이 쏟아질 것이고 그것은 네. 다종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그 취재 편의점도 창원 지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 얘기가 그 15만 건 다 분석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뭐 변호 인력도 더 필요한데 지금 명태균 씨 사정이 안 좋아서 변호사들 더 못 뽑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5만 건을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자들이 공짜로 분석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셋이 얼른 갈까? 언론사 공조 취재로 언론사 예, 변론을 공조 도와드리겠다. 취재로, 예, 변론을 예. 도와드리겠다. 15만 건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네. 우리 창원에서 라이브 할까요?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시사인 실시간으로 음성만 경향신문 틀면 되는 취재 거 편의점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음성 예. 틀면서 바로바로 내보내는 방송 2만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네,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세가 우리를 열일하게 만들어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시장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일각에선 합니다. 전략적으로 이번에 원포인트로 내란 특검만 딱 하고 예. 그 다음에 후순위로 김건희 특검을 또 하고, 그러니까 개문발차 형태로 하나씩 딱딱 했으면 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것부터 했으면 어쩌면 먼저 아니 통과됐을 저는 거기서 수 지금 있- 기술적으로 이제 야당에 좀 이렇게 제언을 하자면은 네. 제가 보기에 지금 특검법 고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란체 특검법에서 추경호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추경호에 대해서 경찰이 2차에 걸쳐 소환 통보를 이미 했어요. 내일 안 나오면 그도 역시 체포영장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건 또 이제 기타 등등의 수사를 파생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굳이 명문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여당이 반대하는 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명태균 때문이요. 명태균 때문이고 네. 그게 우리에게 미칠 그렇습니다. 파급 효과, 예. 조기 대선을 앞둔 파급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지금 이 자료가 쏟아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창원지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 조정이라든가 내용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은 이제 법 기술을 쓰니까 이쪽에서는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그걸 또 잘 헤쳐서 일단 일이 되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그럼요, 네. 정치는 뭐 우리처럼 비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성사되도록 마쿠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제가 어제 기함할 만한 소식을 또 들었으니 국회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것은 계엄 이후 아니 그 계엄이 해제된 이후 상황이에요. 예. 이후에 국회의장 공간으로 군인 등 민간인 포함해서 13명이 출동했고 그 CCTV가 네. 포착이 됐어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CCTV가 공개돼서 파문이 상당히 일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저희들 화면이 있을 거예요. 뭐 준비되면 좀 보도록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국방부 해명이 더 웃기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요. 산불 감시였다고. 이 나 시국에 진짜. 지금 산불 감시를 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과연 이제 국방부 이야기가 이겁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간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고 사복 차림의 2명은 산불 감시 등 순찰 병력이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 이동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놔두고 왜 한남동만 산불이 나요? 아니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에서만 산불이 나나? 상식에 비춰 보면은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산불을 그 시국에 산불 시국에. 걱정할 때입니까? 아니 대통령 예. 경호처에서 요청했으면 거기만 가면 되지. 되지. 국회의장이 공간 경호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안 하는데. 당시에 새벽에 국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 계속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공간 경비를 강화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엄군을 투입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장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계엄 해제가 됐지만 다시 또 2차 계엄. 2차 예. 계엄을 했을 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사회권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판단 아니었겠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끝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무회의로 빨리 의결해가지고 계엄 해제를 이제 통보했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녹화를 하고 나서 또 1시간 이후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없이 이후 상황들을 다시금 본인한테 유리하게 반전의 카드를 고민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방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사실을 정확하게 맞아요. 밝혀야 네.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내란 동조범이 안 됩니다. 덜 아까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네. 어느 부대에서 네. 어떻게 누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없이 경호처가 부탁해서 나가고 산불 감시했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찍힌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42분에 네.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8분 뒤인 1시 50분에 공관 정문에 집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헤어졌냐? 새벽 4시 45분에 철수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시간상으로 의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산불 감시를 꼭 그게 오밤중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말이 산불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네. 그 김은재 기자 얘기대로 네. 그게 3시간씩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네. 우리 산불 감시원 있지 않아요? 꼭 군인들이 해야 돼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긴 합니다. 아니 사복 입은 예. 사람도 있는데 군인들이 갔잖아요. 네. CCTV를 통해서 군인들이 그 밤에 10명, 10명, 10여 명 정도 그 CCTV 저희도 이제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고 실제로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산불 운운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한다. 전 세계 지금 해외 교민들이나 실시간으로 다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국내로 알려주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전 그럼요. 세계가 네. 하나로 연결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뭉치면서 방금 탄론할 조금 있으면 탄론할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꼼수를 도대체 그것도 정부 관계자가 예. 군 관계자들이 네.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줘야 되냐. 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 국회 공간만이 아니라 선관위에도 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속 그 군인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네. 이것들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 순순들을 이렇게 계속 고민을 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직 내란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우리 그 걱정이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시사인이 단독한 보도가 아, 있던데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까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묶어놨다는 게 물리적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이제 공간에서 못 네, 나가게 공간에서 못 했다. 나가게. 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김명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폭로했던 이제 케이블 타이 포박 그리고 네. 두건을 씌워서 맞아요. 데리고 가려고 네. 했다라고 하는 그 나 의혹들과 너무 맞닿아서 무서웠어요, 있는 그거 것이죠. 진짜. 예. 왜 그랬을까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어서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저희도 국회 현안질의 하고 있는 행안위에서 네. 연락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전략은 국회와 선관위였던 것 같습니다. 1차. 그래서 일단 계엄 해제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그 노사원 수첩에도 나온 것처럼 네. 국회를 봉쇄해서 더 이상 국회 진입이 불가하도록 군인들이 장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반 시민들, 국회 보좌진들, 언론인들 저도 있었어요. 진짜 로텐더울에. 다들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장 지휘관들 이러면 큰일 난다, 유혈 사태 난다, 안 된다, 못 한다, 단전 단수 불가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네. 이미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 실패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해서 못 한 거지. 이게 됐으면 이제 큰일 났던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그렇습니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를 봉쇄한 다음에 그러니까 외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리고 선관위에 가서 예. 지금 봤더니 부정선거 증거가 있으니까 예. 22대 국회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선거를 해서 예. 지금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예. 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영구집권 플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 공관 CCTV 네. 영상 확보가 됐나요? 네, 그러면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저 군인들 아니에요? 담벼락을 걷고 있는 걷고 있잖아요. 분들입니다. 네. 예, 저 CCTV로 열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네요. 보니까. 네. 예,
저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 맞잖아요. 뻔히 드러난 부분들도 아니 촛불 감시하려면 좌우를 잘 살펴야지. 지금 왜 있잖아요. 앞으로 가? 앞으로만 가. 예. 그러니까요. 예, 저쪽 뭐 다니면서 상황을 봐야지. 저렇게 앞쪽으로만 휴대폰도 보고 말이죠. 이 길이 맞나? 이거 확인하는 것 같은데. 예? 야 정말 문자 확인하나 봐요. 예. 저런 방식으로 이제 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제 회견하는 모습까지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거짓말을 국민 상대로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저는 그 영구집권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험해졌잖아요. 예,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 마각이 다 드러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사받아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피의자 윤석열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확 계엄해버릴까?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꿈꿨을 그렇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네. 있더라고요. 계엄날 공개된 북한 송전탑 철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12월 3일에 맞아요. 통일부가 예, 예. 공개한 오후 영상인데요. 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나오게 된 영상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을 좀 조성하려고 했던 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국방부 제공인데 왜 통일부가 이거 하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라고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을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것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였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국회 영상인데요. 국회의장 공관 가는 길인데, 공개한, 네. 예, 그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산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예, 의장을 납치 또는 뭔가 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뭔가 그 주변을 살피는 그런 영상으로 볼 수밖에 근데 없다. 이거 하나 너무 궁금한 게 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왜 12월 3일이었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정도일 것 같은데 김용현이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보도를 보면은 혹시 뭐 특검법 처리 문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 네, 문제가 네. 뇌관이 됐던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왜 화요일에 네. 평일에 못 참고 계엄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동기 부분도 밝혀야 될 분명히 대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취재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워낙 소문이- 무속 이야기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식 이야기가 농담처럼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내란 공소장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배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보도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왜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원래라면 뭐 11월 달에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요. 미대선과 에이펙이 있어가지고 또 미뤄졌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영구집권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통일 하고 대통령이요?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저도 그 취재를 했어요. 2022년에 이제는 밝혀도 될까? 아니 하여튼 그 선생님께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해온 분입니다. 이제 이분한테 자기가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 통일이 될 거다. 2025년에. 아, 김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했대요. 그 2022년도 2022년에 3년 후에 통일된다라고 예. 김 여사가 이야기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게 그럼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위에서 다 이게 근데 그 위에서라는 게 어떤 무속 이런 뜻으로 들렸다라고 이제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그때 이제 본인은 천공이 얘기해 줬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천공뿐만이 아니죠. 너무 많은 기타 등등의 건진 뭐 지금 뭐 백재권 명태균 예, 예. 네. 명태균 명태 스님은 억울합니다. 아 스님 죄송합니다. 이 채널 보시는 것 같은데. 왜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실언을 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명태균 그리고 또 건진, 천공, 그리고 노상원 씨까지 지금 포함된 뭐 이렇게 거죠. 등등까지 예. 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속 스캔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영구집권을 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꿨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평도 바닷가까지 끌고 가가지고
수거 사실 여부는 처리하거나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아니면 끔찍한 B1 것이고, 예. 벙커에 그 수첩에 왜 쓰여져 있느냐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윤 대통령 지시를 노상원 씨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이제 진짜 예. 외환 혐의 그리고 뭐 내란 그렇습니다. 혐의로 직결되는 예. 이슈라고 예. 보이고요. 예. 네. 그렇지 않더라도 노상원 씨가 적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보고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거에 안정범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또 그 스모킹 단서가 건으로 이렇게 됐죠.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굉장히 이 부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아니, 그리고 나오는 게 이게 많아야 중간에 된다. 이제 오전에 좀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백혜련 의원실이 예. 대법원에 물어본 거예요. 대법관의 경우에는 어떻냐 그랬더니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법 분립 등 헌법상 재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네, 된다라는 네.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도 아니고 임명을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네. 게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거부권 행사 왜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예요. 근데 예. 그거는 행사를 하고 소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그냥 그거는 자기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 국회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한 것을 절차를 밟아서 지명에 통과시키면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 정치적으로 대단히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가 두 곳 아닙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으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이게 위헌 위법이어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경제학과 전공이에요. 법률 몰라요. 네. 우리처럼. 예. 법대도 안 나왔단 안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네. 이제 자기가 위헌 위법이라고 예. 경제학 석박사 하버드에서 하신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아니, 되는 저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다라고 하는 그 앞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2016년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이 추천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맞습니다. 추천을 했었고 거기에서 꾸려진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는 이미 꽤 되어 있는 사실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건 하는 주지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진짜. 예, 그걸로 자기가 일약 스타덤에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그 헌재라든가 대법원 그다음 대한변협 예. 이런 유관 단체들을 모아놓고 한번 법률적으로 예. 여야가 위임해서 가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명쾌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억셉트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라는 네. 법조 3단체가 모여가지고 그때 그렇게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대한변협이 같이 아니, 할지는 왜냐하면은 특검을 추천할 때도 그런 단체 직능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형태상으로 이상하지 예, 않으니까 예. 국회가 그걸 전문가들한테 위임해보자 그렇죠. 이겁니다. 차라리 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법원 행정처, 그 다음에 그 대한변협,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무슨 원래는 이제 법무부도 법무부 들어오고 이런 이렇게 해야 건데 되는데. 뭐 대한변협 아까 말했던 것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법률 검토를 받아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버텨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그리고 거기다 이제 국회 조치가 입법조사처 필요하다.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회 네. 입법조사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3단체가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왜 이럽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다. 아직도 검토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계속 대기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 보인다. 그 공수처가 예. 제대로 진짜. 이제 수사를 예.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나 쉽게 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면은 거학을 척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마뜩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제부터 안 오겠다, 그제부터 안 오겠다는 기류가 얽혔고 그리고 어제 입장이 나왔어요. 불출석하지 그렇죠. 않겠다. 네. 그럼 뭘 기다립니까? 그럼 바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청원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좀 의지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검찰이나 경찰보다 경찰에게 요청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네.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만 신체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인신구속을 위한 영장, 법관의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서 경호처 관계자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폴포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폴포트가 죽기 반년 전에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투쟁을 폴포트가 얼마나 많은 양민학살을 했습니까? 킬링필드 여러분들 영화 봐서 다 아시죠? 그래놓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투쟁을 수행했을 뿐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야만인으로 보이나?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했으며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투쟁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오차다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도 똑같아요.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봤습니다. 전두환. 그렇죠. 사과 한번 똑같이 안 얘기했어요. 했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사과하지 않고 5.18 최초 발포 명령자 누군지 발설하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이면 족하다. 근데 윤이라는 사람이 또 나온 거다. 우리가 폴포트처럼 이렇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마지막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폴포트를 자기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해서 실제로 폐타이어 쓰레기하고 같이 화장을 해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30만 명을 죽였습니다. 현대사에서 홀로코스트, 루안다 학살 3대 최악의 참혹한 역사 인류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이 다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이것들이 재현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참극을 서울이 광주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전차가 와서 그렇죠. 있고 네. 탱크가 오고 실제로 판교에서 대기 중이었고 탱크 또 그거 가지고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니라고 그거 알고 가지고 가짜뉴스 있으니까요. 이런 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로부터 우리가 예.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사실 이렇게 살벌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편지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온 건가요? 아니요. 예. 저희 준비된 게 있을 텐데요. 취재 편의점 제작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보낸 편지여서 저희가 애청자분들께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총선부터 많은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요. 바깥 상황이 염려 걱정됩니다. 헌정 파괴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완벽히 패퇴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탄핵, 처벌, 정권 교체가 차례차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제목까지 싸워주십시오.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모두의 건강, 건투, 건승을 빕니다. 취재 편의점 출연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출연 예고까지. 네, 출연 예고까지 했는데요. 마음이 많이 서늘해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올 봄을 기다리며
네, 우리 역사는 늘 전진했습니다. 예.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자체가 네. 또 어떤 그런 바람과 염원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또 열심히 저희도 지적하고 또 보도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나만 아까 제가 지명과 임명에 있어서 지명이 적극적인 인사권이고 이제 임명은 소극적인 인사권이다라는 차원에서 네네네. 단어가 가끔 헷갈리게 네. 쓰이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지명은 여야 몫으로 했고 네. 한덕수 총리는 임명하는 임명만 거다. 하면 되는 네. 것인데 마치 그걸 지명으로 오해해서 네. 좀 일부러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오늘 어제 새벽에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못 잤어요. 네. 근데 이제 10시까지 할 때는 네. 굉장히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 몸이 힘들어. 서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그런 상황이라 해서 4시 방송 얼른 4시에 끝내- 방송 좀 바로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야겠다 보니까 네. 네, 여러분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를 지켜주십시오. 네. 예, 네. 네. 자, 김은지의 뉴스인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사실을 보도하고 저희 가짜 뉴스 하는 기자들 아닙니다. 현장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서 취재한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매체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구교영 기자 기침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도록 4시에 경향TV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취재 편의점 60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예, 이제 지금 보시지만 말고 저희도 이제 구독 40만 버튼 40만, 네. 예, 경향TV 40만 꼭 만들어 주시고요. 시사인 50만 시사인 넘었습니다. 50만 넘었어요. 예. 아, 예. 예. 쭉쭉 올라 예, 다 같이 지금 올라가야죠. 50 몇 만이죠? 51만 51만. 넘었죠. 와, 예. 야, 그새 또 많이 넘었네. 야, 승승장구 시사인 다 같이, 응원합니다. 네. 다 같이 저희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봄날을 기다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정의로운 네. 크리스마스 꿈꾸겠습니다. 정의로운 크리스마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